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보죠. 며칠 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자, 그 남성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석 달 전쯤에 40대 남성이 위층에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에 있는 세 명의 일가족과 다툼을 겪고 결국 어떤 날에는 이 윗집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서 3명 모두가 다쳤던 건입니다. 자, 너무 죄질이 나쁘다 보니까 이 남성 그 경찰서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아랫집 왜 찾아간 거죠?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지금 이게 가장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이슈죠. 현장에 경찰이 있었지만 점점점입니다. 자, 앞서 보신 그 피의자, 당시 경찰관이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버젓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처음 보도에서는 일가족 3명이 다친 것만 보도가 됐었는데 그 자리에 경찰관도 있었는데 이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단 우선 이 남성을 이제 자택에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 경찰관이 남편을 1층으로 이동을 시켜서 진술을 받았고 아내와 딸은 3층 주거지에서 머문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시 남성이 내려와서 이 3층으로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은 여성 경찰관이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좀 여경 과연 지금 제 역할을 하느냐 이 논란이 지금 또 번지고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 경찰관은 이 피해자 가족과 함께 3층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4층에서 이 남성이 다시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 여성 경찰관이 이제 1층에 그 남편과 함께 있었던 남성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주장은.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소리를 듣고 남편이 먼저 뛰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남성 경찰관들은 이 공동현관 문에 또 걸려가지고 바로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경이 있었던 상황에서 4층에서 다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내려왔는데 이 여경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럼 왜 그 현장을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진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같이 있어주기를 아마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구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여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혼자서 좀 진압하거나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지원 인력들이 와 있기 때문에 밑에 가서 구조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사이에 또 공동 현관문이 잠겼다고 합니다. 예. 그 사이에서 조치가 늦어졌고 아마 현장에서 혼자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게 무전으로 얘기를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라고 경찰관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교수님이 일선 현직 경찰관들 많이 교육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첫째,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그 여성 경찰이 그냥 일단은 먼저 진압을 하는 게 우선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지원 요청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워키토키 무전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고 경찰이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바로 그 현행범이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이제 그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피해자들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이 여성 경찰이건 남성 경찰이건 그렇죠. 그 구분 없이 일단 경관이면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총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기도 이제 바로 실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무전기를 이용해서 빨리 올라오라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대리로 내려가면 무전기가 뭐가 필요 있죠? 그러니까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은 본인의 입장이 상당히 좀 애매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일반 우리 그 국민들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뭐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범죄자가 여성 경찰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남성 경찰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예. 어디 아무래도 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닐까요? 예, 1번입니다. 진짜요? 예, 여성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남성 경찰은 몸싸움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좀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여성 경찰관들은 바로 쏴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총기를 함부로 사용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 공포탄이 있잖아요. 예. 공포탄이라도 한번 쐈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칼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 사람이 좀 뭔가 제어가 됐지 않았을까.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하하. 백 변호사님, 네. 지금 가장 좀 화가 나는 분들은 지금 그 현장에서 경찰이 벗어나면서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여경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 빌라를 관리하는 곳이 LH입니다. 그래서 LH 측에 관련된 CCTV 영상의 공개를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인천 경찰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건은 뭐 그 남성의 살인 미수 특수상해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혹시나 부실한 대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도 전체적 과정에서 인천 경찰청에서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좀 언급했던 부분이긴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매뉴얼, 경찰관 매뉴얼이라는 게 이 장구라든지 무기 사용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댓글이나 지적에 봤을 때는 이 칼을 들고 신체의 위해나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총기 사용을 좀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 제기는 항상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영화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총기를 쏘지 못해 던진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대응하게 비례에 맞게 무기 사용도 좀 가능해야 되지 않나. 예. 뭐 여자 경찰 잘못했던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총기를 또 사용하는 것도 제한 조건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저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성 경찰, 여성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찰의 대응 실수로 지금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현직 경찰관들이 있는 그 익명 게시판 같은 데서 올라오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글들이 있나 봅니다. 네. 근데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기를 또 했다가 또 뭐 청문 감사관실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이런 게 싫으니까 이게 완전 몸에 배버렸다. 그러면서 좀 이런 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직 경찰관 분들이. 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뭐 총기 사용을 하면 바로 실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안에 공포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뭐 초등학교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그 남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찰관이 그 공포탄을 네. 쏴서 제압을 한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포탄 정도는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찰관들이 이 총기 사용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모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예 공포탄조차도 쓰는 것을 갖다가 이제 좀 꺼려하는. 예. 심지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범인을 건거하러 갔는데 총기 그것도 흉악범인데요. 예. 총기를 안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경찰관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진짜 불행하게도 순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총기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찰에서는 명확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갖다가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뭐 짚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해당 경찰관은 분명히 판단을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